과거 케빈 워시의 발언에서는 친비트코인 입장보다는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매파 성향이라는 입장이 일단 투자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과거 통화 긴축을 선호했었고 강달러를 선호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과정은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케빈 워시 임명을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크립토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없거나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또 비트코인을 비교적 최근에 투자한 분들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격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의 배운철 소장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8만 달러에서 지지선을 형성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반등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관세 전쟁, 지정학적 이슈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강제 구인, 그린란드 전쟁 가능성, 이란 침공 가능성 등 이 불안불안한 정세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리스크 회피를 하면서 횡보를 해왔고, 그래도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해 왔는데 작년 4분기 동안은 이제 중간중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우려로 바뀌면서 몇 차례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공격적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10월 6일 최고가를 찍은 후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상황이 중국 관세 100% 부과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또 그때 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이 발생했던 것이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됐습니다. 이때 청산됐던 규모를 살펴보면 10월 11일 날 무려 195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서 폭락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애쉬 크립토의 X 계정을 참고해 봤을 때 코로나 사태 때 12억 달러가 청산이 됐었고요. FTX 사태 때 16억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에 비해서 작년 10월 달에 무려 20배에 가까운 규모의 청산이 벌어졌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의 자금이 힘을 좀 잃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크고 작은 청산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저 청산 때를 기점으로 누적 총액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총액을 경신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더 빠진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족, 결정적인 몇 차례 하락 이벤트 등이 맞불리면서 이런 상황들이 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 실장 해석이 분분한데요. 케빈 워시의 등장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일까요? 네, 이게 1월 31일 날 케빈 워시가 지명된 다음에 요 지명되기 직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케빈 워시가 친암호화폐 연준의 의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고, 친비트코인 성향의 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막상 이제 시장은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을 듣자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자금을 뺐고 1월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레버리지 롱 물량이 또다시 청산당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주말이 끼어가지고 강제 청산이 도미노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케빈 워시의 발언에서는 친비트코인 입장보다는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매파 성향이라는 입장이 일단 투자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케빈 워시는 21년 연준 이사 시절에 연준의 반복되는 양적 완화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화 긴축을 선호했었고 강달러를 선호한 입장이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은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과정은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의미하고, 이것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케빈 워시 임명을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동안 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파월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비난을 했었는데, 이 케빈 워시의 과거 행적은 금리 인상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고 나니까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면서 불확실성이 작동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으로는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 위험론이 재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양자 컴퓨터가 실제 비트코인 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에 나오는 일시적인 공포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양자 컴퓨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논쟁이 좀 치열할 수 있는 예민한 주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전달하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사실 정보가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크립토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출처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인 전망까지 조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 얘기가 최근에 나오게 됐던 게 비트코인 강세 입장이었던 제프리스의 크리스토퍼 우드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제프리스가 그동안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금 투자로 비중을 원래 가지고 있던 금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관련 인터뷰를 쭉 살펴보면 결국 금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그럼 비트코인 판 이유가 필요했을 거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크립토 씬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가 블록체인 보안에 성급한 대응을 부추긴다는 A16Z 크립토 펀드에서 지적한 내용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26일 날 블랙노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암호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는 2030년 이전에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을 나누어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HNDL 공격이라는 것이 때문에 장기 기밀성이 필요한 데이터는 빠른 양자 내성 암호화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HNDL은 뒤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이 공개키 암호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쇼 알고리즘, 이제 양자 컴퓨팅을 돌리는 쇼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수십만 개의 물리 큐비트 요구사항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설명이 있고요. 이것은 암호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산을 수행하려면 필요한 게이트 정확도와 큐비트 간 연결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나오거나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좀 과장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국가에서 관련한 해커들은 양자 컴퓨터가 나중에 등장을 하면 복호화하기 위해서 현재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아카이브 형태로 수집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HNDL이라고 해서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이런 공격 방식인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미리 다 수집을 해놓고 향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복호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HNDL 공격은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15년에서 50년 사이에 걸친 장기 기밀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빠른 양자 내성 암호화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크롬 브라우저나 클라우드 플레어나 애플의 아이메시지 또 시그널 같은 메신저 등은 기존 암호화와 호환되는 하이브리드 양자 내성 암호화를 이미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봤던 디지털 서명 또 영지식 증명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양자 컴퓨터 등장 이전에 생성된 과거 디지털 서명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이전에 생성된 영지식 증명도 신뢰가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을 운운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면 그냥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이유를 대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수시로 터지는 기존 금융 서비스 거래소들의 해킹과 현재 보안 수준을 현실적으로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좀 관심은 그냥 가지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ETF에서 대거 자금을 빼며 투자자들은 기관들이 도망가는 걸 보니 더 폭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기관들의 움직임을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라 보시나요?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밸런싱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 환경은 과거와 다르게 급격히 기관 중심으로 바뀌어 왔고 현재는 전혀 다른 투자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쉐어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그 ETP 총 운용 자산은 1,800억 달러, 약 250조 원을 넘어섰고요. 자본 유입 경로는 과거 개인의 투자자들이 약간의 투기적 성격을 가진 거래에서 다각화된 기관 중심 채널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달성했던 작년 10월 초 총 운용 자산이 2,640억 달러 수준까지 오르며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 보유액이 각각으로 20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사의 고객들에게도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그 모멘텀이고요. 올해 초 모건 스탠리에서 골드만삭스도 전체 자산 관리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를 정식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이런 투자 제한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동안 서드파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제한하는 방식에서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자체적인 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겠다라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관들은 끊임없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더 높은 수익률보다 사실은 적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리스크 회피도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에는 다시 매수세로 들어와서 현재는 하방 지지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의 리스크 회피, 리밸런싱 전략을 알고 있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역발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함께 패닉셀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기관들이 하방 지지선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지쳐가는 투자자들은 그래서 상승 추세로 언제 전환하느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언제냐 하는 시기는 조금 어렵지만 추세 전환이 되는 시그널은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을 저는 내러티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조만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이때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할 가능성이 커서 해당 발언의 취지와 속뜻을 좀 잘 살핀다면 시장이 다른 형태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금은에 대한 수익 실현을 이제 하고 싶을 때 워낙 고가로 올랐으니까 케빈 워시 후보 지명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이벤트의 소재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미리 리스크 회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빈 워시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 심사 일정이 좀 연기되어 있는데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안 심사 그 일정에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때문에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항은 이더리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지금 방송 촬영 오늘자 기준으로 뉴스를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제 지역은행과 조금 절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사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매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상황을 살펴보는 부분들입니다. 소소밸류나 파사이드 인베스트 사이트에서 살펴보면 순유입, 순유출에 대한 결과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2거래일 연속 순유입의 타이밍이 언제 시작되는지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또 누구보다 먼저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싶을 건데 이제 그것이 과해지고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이제 레버리지 롱을 잡게 되고 그동안 또 이제 청산들이 많이 일어났던 사항들인데 비트코인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마음이면 현물 ETF 자금 현황들을 보면서 살짝 반 템포 늦게 움직이는 것도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 관련해서는 누적 총액이 현재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누적으로 작년 말 총액을 넘어설 때가 이제 확실한 상승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총 누적 금액이 증가하는 사이에 증가하는 그때 추세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계속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큰 방향은 그러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후의 계획들이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고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미국 퇴직연금 401k 자금이 이제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작년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401k의 투자자 대체자산 접근성을 완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401k 퇴직연금은 총 운용자산이 1경 2,4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있은 다음에 노동부는 여기에 따라서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안에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2월 2일 날 증권거래위원회 폴 애킨스 의장이 401k 퇴직연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이 거의 다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저기서 이제 몇 퍼센트 최소한의 퍼센트만 담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가격을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달러가 깨진 비트코인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생각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현재 공포에 사야 하는 박앤세일 구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뭐 늘 사야 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또 현금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냐라고 할 건데 또 여기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제 기업 재무 전략이라고 DAT 전략을 세우고 매수에 나섰던 기업들도 사실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없거나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또 비트코인을 비교적 최근에 투자한 분들은 아마도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기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비트코인을 그래도 좀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아주 초기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직 수익 구간일 수도 있는데 뭐 손실 구간이어도 비트코인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어떤 굳은 믿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기업 DAT 전략을 수행해왔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고 있고요. 비트마인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는 투자 이런 부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 드리지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서비스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복립식, 분할 적립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궁금한데요. 소장님께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흐름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저 개인적으로 결국 다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우상향하는 여정 속에서는 횡보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는 변동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좀 돌아보면 작년 4월 해방의 날 폭락한 이후에 10월까지는 급격한 유동성 공급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앞서 얘기드렸던 레버리지 대청산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6년 다시 이제 내러티브와 이벤트가 새로운 유동성을 끌어오게 될 것이고 그 파토를 우리가 잘 타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7만 1,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아주 떨어져 있는데 상승 국면으로 보면 저는 뭐 상승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상승은 9만까지 가는 상승하고 정고점에는 12만 6천까지 가는 단계들을 돌파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지금 등장해 줘야 되는데 단기 상승 추세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9만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작년 4분기 상황을 보면 9만에서부터 12만 6천이라는 정고점까지 꽤 힘들어하고 10만 가면 다시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 실현 매물들을 좀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3월 12일 예상으로 비트코인이 2천만 개 채굴이 확정됩니다. 비트코인 전체가 2,100만 개인데 2천만 개가 채굴이 되고 나면 이제 100만 개가 남는 매우 상징적인 내러티브가 3월 12일에 예상되어 있고요. 확실하게 고갈되는 비트코인의 공급 방식을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시 신규 수요가 좀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026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소 20만 달러 목표를 향해 달려갈 텐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150% 이상 상승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20만 달러라는 수치는 뭐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높은 가격대를 많이 시장에서 얘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흡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150%가 상승되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래도 뭐 연말까지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코인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서 저는 항상 이제 네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네 가지는 내러티브, 유동성 공급, 모멘텀, 추세 추종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 투자하고 달라서 기업의 어떤 실적 발표 같은 정보들이 전혀 없이 오로지 수요와 공급, 내러티브와 유동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매우 특이한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비교적 단순한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소멸되는 자산이고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수요 변수가 좀 크죠.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수요 변수 자체는 자체 독립 변수가 아니고 글로벌 이벤트와 거시경제와 연동되는 이런 형태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변수에 관심을 가지면 이 주식 시장도 같이 봐야 되고 다양한 글로벌 변수들, 지정학적 이슈들, 뭐 거시경제 지표들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과 비트코인을 병행해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나름 상당히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제 모두 같은 상황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꽤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전체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비중에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든지 5%든지 뭐 10%든지 이렇게 선을 좀 정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시고요. 작년에 산참 장이 좋아서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대부분 손실 구간이 있을 것이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그렇더라도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뭐 10%든지 30%든지 50%든지 손절하시고 다음 상승 추세로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볼륨을 조금 가슴 아프지만 손절하고 다음 시장을 기다리는 것도 뭐 해야 될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4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 기술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 기술주나 금과 디커플링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조금 더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 전반적인 가장 큰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구력과 또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순발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